charismatic. 오늘은 자기 통제와 사회적 통제의 본질에 대해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우리가 흔히 자연스럽다고 여기는 욕망이 사실은 어떻게 개인의 힘을 약화시키는지, 또 위대한 인물들은 이걸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리고 진정한 지적 각성이란 무엇인지 저희가 받은 자료들을 통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모더에게 따뜻한 인사를 전합니다. 새로운 에피소드로 다시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카리스마틱에서는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밤낮 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50명 이상의 사람들이 채널 네트워크 전반에 걸쳐 정성과 정확함으로 참여하여 여러분께 최고의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가 마음에 드신다면 다른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이 작은 행동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그램을 전하고 우리가 더 강하고 더 나아지도록 계속할 수 있는 에너지를 줍니다. 시작할까요? 시작해요. 저희가 받은 자료들이 상당히 도발적입니다. 네, 그렇죠. 첫 문장부터가 아주 강렬하더군요. 정욕은 당신에게 말해진 가장 큰 거짓말이다. 이게 그냥 인간의 본능 일부가 아니라 아주 교묘하게 설계된 함정이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시스템이 의도적으로 이걸 자연스러운 것처럼 포장해서 결국 우리의 의지를 약화시킨다는 주장인데 처음엔 좀 과격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랬어요. 이게 무슨 음모론인가 싶기도 하고요. 그렇죠. 하지만 자료에서 말하는 건 어떤 특정 배후가 있다는 뜻이라기보다는 그 결과에 주목하자는 거예요. 밤늦게까지 스마트폰을 보면서 환상을 좇는 그 행위가 과연 누구에게 이득이 될까? 그게 개인이 아니라는 건 분명하잖아요. 그렇죠. 개인은 시간을 잃고 에너지를 잃는 거니까요. 광고, 소셜미디어, 자극적인 뉴스 같은 것들. 이런 구조 자체가 강한 개인보다는 충동적인 소비자를 선호한다는 분석이죠. 이제 좀 이해가 되네요. 누군가의 악의라기보다는 현대 사회의 구조 자체가 그렇게 흘러가도록 만든다는 의미군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료에 나온 한 구절이 정말 날카롭다고 생각했어요. 어떤 구절이었죠? 당신을 감옥에 가둘 필요는 없다. 스크린 하나면 충분하다. 당신의 육체를 부술 필요는 없다. 당신의 의지를 부수면 된다. 와, 정말 뼈아프네요. 육체적 감금보다 더 교묘한 정신적 감금이라는 거군요. 네. 이 부분이랑 연결해서 니체의 말을 인용한 것도 아주 인상 깊었죠. 쾌락의 노예가 된 사람은 쉽게 통제된다. 맞습니다. 누군가 당신이 뭘 원하는지 알면 당신을 어떻게 통제할지도 안다는 뜻이니까요. 이걸 듣는 분들도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 지금 이 순간 나를 가장 강하게 유혹하는 게 눈앞에 나타났을 때 나는 과연 단호하게 돌아설 수 있을까? 아니면 결국 굴복하게 될까? 그 답이 결국 내 삶의 주도권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자료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장을 뒷받침하려고 역사 속 인물들을 소환하죠. 네, 나폴레옹, 율리우스 카이사르,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바로 규율과 자제력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세상을 통제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완벽하게 통제했다. 자신의 욕망과 충동을 다스릴 수 있었기 때문에 거대한 역사를 이끌어 수 있었다는 분석이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개인의 성공 스토리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문명 전체의 흥망과 연결된다는 분석이 아주 흥미로워요. 그 로마 제국 이야기요. 네, 강력했던 로마가 왜 약해졌는가? 외부의 침략 이전에 로마의 남제들이 엄격한 교육을 버리고 안락함과 타락으로 향했을 때 내부에서부터 무너졌다는 겁니다. 사무라이 이야기도 있었죠. 그렇죠. 그들의 칼, 즉 무사로서의 본질을 순간의 쾌락과 맞바꾸었을 때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요. 외부의 충격이 아니라 조용하고 느린 부패. 이 표현이 참 와닿네요. 개인의 통제력 상실이 모여서 결국 집단의 붕괴로 이어진다는 어찌 보면 강력한 경고인 셈이죠. 그런데 이런 거대한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래서 나는 어쩌라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강력한 욕망을 도대체 어떻게 이기라는 건가? 바로 그 지점에서 자료가 아주 중요한 통찰을 하나 제시합니다. 네, 저도 이 부분이 가장 인상 깊어서요. 정면으로 맞서 싸우는 게 아니라는 점. 맞습니다. 당신은 저항으로 정욕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무의미하게 만듦으로써 이긴다. 잠깐만요. 무의미하게 만든다? 이게 그냥 무시하거나 억누르는 거랑은 어떻게 다른 걸까요? 좀 모호하게 들리거든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게 억압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법이거든요.
자료의 핵심은 이거예요. 자기 통제는 의지력 싸움이 아니라 가치 평가의 문제라는 겁니다. 가치 평가요?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울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한쪽에는 순간의 쾌락을 올리고 다른 한쪽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 지루함을 올려놓죠. 아, 그 구도에서는 당연히 쾌락적으로 기울일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위대한 인물들은 이 저울의 구도 자체를 바꾼다는 겁니다. 한쪽에는 똑같이 순간의 쾌락을 놓지만 다른 한쪽에 제국 건설, 위대한 철학서 집필 같은 거대한 목표를 올려놓는 거예요. 아, 그 거대한 목표와 비교하면 순간의 쾌락은 너무 하찮고 무의미해지는 거죠. 굳이 저항하거나 싸울 필요조차 못 느끼게 되는군요. 네, 애초에 싸움의 대상이 못 되는 겁니다. 와, 이제야 이해가 되네요. 결국 내 목표가 나의 유혹보다 훨씬 더 크고 매력적이어야 한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욕망 자체를 없애는 게 아니라 더 큰 가치를 추구함으로써 욕망이 머물 자리를 없애버리는 거죠. 에너지를 어디에 집중하느냐의 문제군요. 맞습니다. 시스템은 우리 에너지가 분산되고 소모되길 바라지만 위대한 인물들은 그 에너지를 온전히 자기 목표에 쏟아부었던 겁니다. 여기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지금 바로 한 사람에게 공유해 주세요. 단 한 번의 공유만으로도 저희 팀에 큰 힘이 됩니다. 결국 자기 통제는 첫 단계에 불과하다 뭐 이런 느낌이 드네요. 네, 그렇죠. 그렇게 되찾은 정신적 에너지를 어디에 쓸 것인가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개인의 규율을 넘어서 지성의 각성이라는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네, 자료의 후반부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됩니다. 살면서 모든 게 바뀌는 각성의 순간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어느 날 문득 내가 속해 있던 세상이 뭔가 이상하다는 걸 깨닫는 순간 네,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요. 이 각성의 순간에 대한 묘사를 읽는데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떤 부분에서요? 뭐랄까 사회에서 나누는 의미 없는 대화들, 형식적인 예절, 외적인 것에 대한 집착 이런 것들이 사실은 사람들을 순응하게 만들고 주의를 분산시키기 위한 거대한 게임이었다는 걸 깨닫는 순간이라고 하잖아요. 저도 예전에 문득 내가 왜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지? 하는 생각이 들면서 모든 게 무의미하게 느껴졌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아, 많은 분들이 공감할 만한 경험일 겁니다. 그리고 자료에 따르면 그 각성의 순간은 필연적으로 고독을 동반한다고 하죠. 그렇죠. 주변 사람들과 관심사가 달라지니까요. 그들이 나누는 대화가 공허하게 느껴지기 시작하고요. 이때 자료가 쇼펜하우어의 말을 인용합니다. 지성이 높을수록 고독에 대한 필요성이 커진다. 고독 속에서만 비로소 자기 생각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으니까요. 네, 시끄러운 외부 소음에서 벗어나서요.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더 이상 자신을 속이지 않는 단계로 들어서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역설이 등장합니다. 아, 그 부분이죠? 당신이 타인의 인정을 구하는 걸 멈추고 온전히 자신의 길을 갈 때 바로 그 세상이 당신에게 주목하기 시작한다.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맞아요. 이전에는 무시했던 사람들이 당신 말에 귀를 기울이고 별나다고 했던 사회가 오히려 당신을 존경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대체 왜 그런 걸까요? 그걸 자유로워진 자가 갖는 힘이라고 설명해요. 소크라테스의 예를 들잖아요. 아, 네. 너 자신을 알라. 그는 사람들에게 당연하게 여겨온 모든 걸 의심하게 만들었죠. 기존 질서를 유지하려는 권력자들한테는 그 생각하는 힘 자체가 가장 위험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사형을 당한 거고요. 니체는 미치광이 취급을 받았죠. 하지만 결국 세상을 바꾼 건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힘은 타인의 인정을 구하지 않는 그 지성 자체에서 나왔다는 거죠. 진정한 영향력은 남을 따를 때가 아니라 자기만의 길을 갈 때 생겨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자료의 설명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면적으로 길을 잃은 상태이기 때문에 스스로 길을 찾아 자유로워진 사람을 보면 눈을 뗄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아, 자신도 모르게 이끌리는 거군요. 네, 깊은 곳에서는 다들 길잡이를 찾고 있다는 거죠. 세상은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통제하려 들지만 스스로를 완벽히 통제하는 사람 앞에서는 오히려 그를 따르게 된다. 이게 바로 지적 각성이 가져오는 가장 큰 힘이라는 거네요. 물론 이 자료들이 위대한 인물들의 강인한 면모를 주로 부각하다 보니 이런 극단적인 자기 통제가 가졌을 어두운 면, 뭐 예를 들면 인간관계의 어려움이라던가 네, 공감 능력의 부재로 비출 수 있는 부분들. 그렇죠. 그런 부분은 깊이 다루지 않는다는 정도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모든 것에는 빛과 그림자가 있으니까요. 이 길이 분명 외롭고 힘든 길일 수 있죠. 그래서 마지막 선택은 우리 각자의 몫으로 남겨두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욕망이라는 함정에서 시작해서 규율을 통한 자기회복, 그리고
마침내 지성의 각성에 가져오는 고독과 역설적 인정에 이르기까지 참 깊이 있는 여정을 함께했네요. 이제 자료는 우리 각자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소크라테스나 니체처럼 오해와 고독을 감수하고서라도 세상을 바꾼 위인들의 길을 따르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다시 그들이 만든 게임 속 그림자로 숨어 들어가겠습니까? 이 자료들이 우리에게 남기는 마지막 생각은 이겁니다. 지적인 사람들은 항상 두려움의 대상이었지만 결국 세상을 바꾸는 것은 그들이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께서 스스로에게 던져볼 질문은 바로 이것일 겁니다. 나는 그 선택을 할 준비가 되었는가? 이 질문을 끝으로 오늘 깊이 있는 탐구를 마칠까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에피소드가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짧은 댓글을 남기고 즐길 수 있을 것 같은 분과 공유해주세요. 모든 공유가 더 많은 사람들이 저희를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카리즈메릭 구독을 잊지 마세요.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 만나요. 카리즈마틱과 함께하세요. Charismatic.